맞아, 보자. 여기 삼각함수 쪽은 다 문제들이 그냥 수원의 삼각함수 내용으로 풀게끔 문제들을 세팅해놔서 건들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몇 개 빠지니까 잘 봅시다. 437번 한번 볼게. 계속 이제 미분하는 거 좀 연습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거든. 지금 x가 0하고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는 곳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냥 간략하게 보는 법을 한번 해보자고. 도함수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미분을 한번 해보면, 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요거 자기 자신에다가 얘를 미분한 게 내려와서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지. 마이너스에 x세제곱 플러스 2에 이렇게 바뀌겠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 요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지수니까 얘는 항상 양수거든. 얘는 항상 양수니까 결국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건 얘밖에 없을 거야. 얘밖에.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면 f'을 그냥 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얘 지금 인수분해가 1 집어넣으면 0 되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어차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0에서 2까지만 볼 거야. 0에서 2까지만. 그럼 나는 지금 도함수가 1일 때 0이 되거든. 1일 때 0이 되고, 원래 그래프를 좀 다 해봐야 되는데 그냥 할까? 하자. 마이너스 1. 선생님이 너무 대충 하지 않을게. 1로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것도 빨리 마이너스 내 뽑아냈지. 미안해. 마이너스 뽑아냈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저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니? 판별 쓰면 양수네? 그럼 저기서 또 해 나오겠네. 근데 우리 그냥 여기서만 어차피 0에서 2까지만 볼 거니까 진작에 할걸. 1 집어넣어서 1보다 작을 때만 따져봐. 0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는 거 맞니? 1보다 작을 때 음수일 거고 1보다 클 때 양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 이렇게. 어차피 나 지금 이 주변만 보고 싶은 거거든. 이렇게. 그럼 지금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생기겠다. 여기서. 나 어차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볼 거야. 0에서 2까지밖에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0일 때의 값,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만 봐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익스포넨셜 분의 3 얘가 최소값이 되겠다. 0하고 2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값이 되겠지. 0 집어넣으면 2 나오네. 2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익스포넨셜이 대충 얼마라고? 익스포넨셜이 대충 2.7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2.7의 제곱분의 10이니까 대충 얘는 2보다는 작겠다. 얘는 2보다 작겠네. 그래서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이 되겠다.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보는 거를 우리가 초월함수에서 연습을 많이 할 거라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해봤거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2 더하기 2분의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만 맛을 보고 넘어갈게. 여기 상악함수랑 뭐 로그함수 별로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447번을 봅시다. 결국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방정식, 부등식 문제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이제 실전 문제들 어떻게 풀 건지 쭉 와서 자 447번을 볼게. 지금 음료수를 마시고 T분이 지나면 산성도를 이렇게 줬을 때 산성도가 7인 순간이 몇 번 있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 해달라는 거냐면 요 함수랑 7일 때니까 y는 7이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 찾아달라는 거지.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 그래프 생각을 할 건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좀 신경을 써서 합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어쨌든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니까 미분한 걸 볼 거야. 자, H'이라고 그냥 할게. 미분하면 자, 얘는 0으로 사라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유리함수니까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하면 되겠지. T제곱 플러스 9 전체의 제곱분의 요거 분해. 자,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니까 6T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그대로 요거 미분한 거니까 2T 그러면은 12T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항상 얘는 양수지. 0보다 항상 커. 그럼 H'의 영향, 부호 영향을 주는 건 요 놈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H'을 그냥 뭘로 놔도 무방하다는 거야. 어차피 나는 부호 변화만 보고 싶은 거거든. 증가감소. 그러면은 6T제곱 마이너스 12T제곱에서 마이너스니까 6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이렇게. 6에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3이라고 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난 어차피 변화만 볼 거거든. 그럼 H'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3,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럼 H는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근데 나는 어차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0에서 0 이상만 볼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볼 거라고. 이렇게만 볼 거라고. 그럼 0일 때 값하고 나한테 지금 특정적인 값은 x가 3일 때 요거 두 개밖에 없겠네. 0일 때랑 3일 때. 그럼 0일 때 0, 0 집어넣으면 7.1 나오네. 여기가 7.1이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6.1 나오네. 6.1. 6.1. 그럼 y는 7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겠니? 요렇게. 그러니까 몇 번 생길 거다? 2번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막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충만 그려서 할 수 있다. 얘도 사실 보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 사실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7.1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굳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극소, 극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려 탈 거야. 그럼 똑같이 449번도 한번 볼게. 요거는 좀 잘 봅시다. 449번은 이제 수투에서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하고 왔어야 되는 형태인데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나는 픽스된 함수만 그릴 거야. 문자를 끼고 있는 함수는 그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상수함수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고 싶어. 얘를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는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얘를 식으로 하는 함수와 x축의 교점이 한 개다라고 풀기를 바래. 그럼 지금 내가 뭔지 모르는 a를 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늘 힘들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가 상수가 되게 바꿀 거야. 얘네 두 개를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해볼게. 넘겨봐. a의 exponential 2x 제곱은 4배의 exponential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양변을 exponential의 2x 제곱으로 나눠볼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exponential 2x 제곱 분의 4배의 요거 먼저 쓸게. 이렇게 될 거고 는 a로 놓고 난 문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랑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한 개가 되고 싶다로 바꾸고 풀어야 우리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팁이야. 그럼 요거 미분 한번 해서 그래프 한 번만 살펴볼게. 어쨌든 우리는 극값만 잘 보면 될 거거든. 극값만 잘 보면 될 거야. 자, 미분하면 여기다 쓸게. 자, 미분하면 몫의 미분법 분모의 제곱. 항상 좀 끔찍한 애들이 나와. exponential 2x의 제곱분의 요거 분의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요거 미분하면 그냥 얘가 나오지. 4-2x제곱이랑 요거 곱하니까 4배에 익스포넨셜 3x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빼기.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분모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얘 미분한 게 내려오니까 2가 내려와서 2 곱하기 익스포넨셜 2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지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지수는 0보다 크니까 약분할 거야. 익스포넨셜 2x제곱을 하나 이렇게 약분한다고 쳐볼게. 얘 없어져. 여기 하나 날라가지. 얘는 이렇게 남겠다. 이렇게. 그래서 미분해서 차근차근 갈게. 그럼 익스포넨셜 2x제곱분에 차근차근 4 익스포넨셜 x제곱 빼기 4 뭐야? 이렇게 없어진다고? 나 지금 잠깐만 어디서 뭐 잘못했나 본데? 맞잖아. 잠깐만, 나 지금 계산 또 자꾸 홀린 것 같아. 또 4의 익스포넨셜 x제곱 맞고, 나 약분을 뭐 잘못했어? 잠깐 한 번 다시 미분 뭐 잘못했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아니 분자 미분하고 그대로 4 익스포넨셜 x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지? 빼기에 요거 그대로 요거 미분하면 2가 빠졌구나. 요 2를 안 썼구나. 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익스포넨셜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 요게 y 프라임이야. 이렇게. 그럼 얘도 항상 똑같아. 얘 항상 양수지. 얘 항상 양수니까 결국 y 프라임에 영향을 주는 건 얘밖에 없을 거야. 얘.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면,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익스포넨셜 x가 2분의 1이 될 테니까 x가 2분의 1에 x가 2분의 1 ln 2가 될 테다. 이렇게 될 테겠네. 이렇게. 아니지. 맞지. 2분의 1 ln. 차근차근 해봐. 익스포넨셜 x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 보이니. 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x는 ln 2분의 1이네. ln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ln 2가 될 때다. 이렇게. 그럼 지금 얘도 생각을 해보면 y 프라임이 도함수가 ln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ln 2일 때 0이 되거든. 이렇게. ln 2보다 커지면 음수가 될 거고 ln 2보다 작아지면 양수가 될 테니까 요런 식으로 생기겠다. 요런 식으로. 이게 f 프라임. 그럼 fx는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감소. 증가. 맞지? 요런 식으로 생겼겠네.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게 f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이 극대값이 될 거다. f 마이너스 ln이. 마이너스 ln이 2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정말 계산 지저분하게도 나오는구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ln이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ln이 집어넣으면 결국은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분자는 1이 되고 여기 2분의 1. 그래서 2 나온다. 여기가 2네. 2.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결국은 그냥 대충 상상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형태가 잡히겠다. 그럼 y는 a가 어떤 식으로 잡혔을 때? 요런 식으로 잡혔을 때. 그때만 교점의 한계가 나오겠지. 그래서 a는 2가 답이다. 계속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귀찮은데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안 그리고 할 거, 미분 안 하고 하는 법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래프를 바꿔서 보는 거, 요런 방법을 좀 취할 거다라는 것만 좀 잘 봐주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속도로 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455번부터 속도가 속도로 볼 건데, 내용 정말 금방 끝나거든? 금방 끝나니까 하고 문제 끌고 해봅시다. 자, 여기다 그냥 설명해 볼게. 우리가 수투에서는 뭘 봤냐면 수직선상의 운동을 봤잖아. 수직선상의 운동을 봤다면 미적분에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보고 싶은 거야.
평면에서의 운동을 보고 싶은 거다. 물론 수직선상의 운동도 보긴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거 한 번만 좀 기억을 해보면, 자, 위치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됐지?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됐었어. 기억해줘. 속력이 아니라 속도함수가 됐었고,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될 거다? 가속도함수가 됐었다.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거고, 또 하나 속력. 속력은 뭐였냐면 속도의 크기였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속력은 뭐였냐면 속도의 크기였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심화미적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는 심화미적분에서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볼 거야. 이렇게 평면에서 어떤 물체 P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고 쳐볼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저 물체 P는 몇 가지의 성분을 갖게 되냐면, 몇 가지의 방향 성분을 갖게 되냐면 두 가지의 방향 성분을 갖게 돼. X축 방향의 방향 성분과 Y축 방향의 방향 성분 두 개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각 T에 대한 X축 방향의 방향 성분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XT라고 표현해보고, Y축 방향의 방향 성분을 YT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제부터 평면상의 운동 물체는 P의 위치함수는 항상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좌표로 표현될 거야. X좌표는 X좌표 따로 X축 방향의 위치 성분인 XT로 표현이 될 거고, Y좌표는 Y축 방향의 위치 성분인 YT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위치함수가 뭘로 표현된다? 좌표로 표현된다. 좌표로 표현된다. 그러면 P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P의 속도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겠니? 당연히 X방향, Y방향 따로 볼 거야. 좌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되잖아. P의 속도함수는 각각을 미분하면 돼. 그냥 각각을 미분한 X'T, Y'T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이게 속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함수는 또 뭐가 되겠어? 또 더 미분하면 되겠지. 가속도함수는 위치함수, X방향 위치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X방향의 가속도 좌표가 될 거고, Y의 위치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Y방향의 가속도 좌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평면상의 운동은 다 위치, 속도, 가속도가 좌표로 표현돼.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매개변수 방정식처럼 표현하게 되겠다는 거야. 매개변수 방정식처럼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 속력. 문제에서 속력을 구하라 그럴 때 P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계속 얘기하지만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속도가 X 위치좌표의 변화량, Y좌표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변화량, 이런 변화량의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Y좌표 방향으로 이런 변화량의 크기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요 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크기가 여기다 쓸게. X'T가 되는 거야. Y 방향으로 요 화살표의 크기가 Y'T가 되는 거거든. 그럼 속도는 요 둘의 크기,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벡터를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요 화살표의 길이가, 요 화살표의 정확히 얘기하면 크기가 속력이야. 그럼 요 화살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내가 하고 싶은 요 화살표의 길이가 V의 절대값, 속력이 될 거거든. 어떻게 구해질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X방향 속력의 크기, 요 길이가 Y방향 속력의 크기.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그냥 간단하게
루트에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딱 추가돼. 보통 공식으로 좀 기억하듯이 하게 되는데 우리 기하를 배운 친구들은 요 화살표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라서 요놈과 요놈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거다라고 기억하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풀게 되거든. 그래서 딱 세 문제 하고 앞에 두 문제, 다섯 문제 하고 끝내봅시다. 우리 다시 앞으로 좀만 가볼게. 앞으로 좀만 가면 요거 368번 몇 쪽이니? 140쪽에 368번하고 두 개랑 뒤에 세 문제 하면 딱 끝나니까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368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지금 수직선 위거든? 수직선 위니까 저거 아니야? 그냥 우리 수투에서 했던 거야. 근데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간을 구해달래.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뭐니? 속도가 0이 될 때지.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럼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되잖아.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1에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되잖아. 코사인 2t에 안에 있는 애 미분하면 되니까 2가 이렇게 생기겠다.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2t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나? 이렇게. 그럼 2t가 처음으로 2분의 1이 되는 건 얘가 3분의 파이일 때죠. 이렇게. 이때가 되겠다. 처음으로. 그래서 t는 6분의 파이일 때.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 속도가 0이 될 때로 할 거고 369번도 봅시다. 369번.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는 거야. 위치가 항상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렇게 주어질 거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주어지고 T는 1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구해봅시다. 속도는 이렇게 써볼게. P의 속도 함수는 X 프라임 T, Y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X좌표 미분하고 Y좌표 미분해 써보자. 자, 요거 미분하면 정말 지저분한데, 자, 요거 미분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얘를 미분한 게 곱해질 거거든? 6t- 미분하면 6이니까, 6이 곱해지니까 2배에 익스포넨셜 6t- 이렇게 될 거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요게 X방향의 속도자, 속도 성분. 요거 미분하면, 얘 또 요거 미분하면 그대로고, t-를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겠다. 요게 속도 성분이 되는 거지. 근데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1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1이 돼서 2-a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이니까 b. 얘가 마이너스 2,4다. 그래서 a는 4, b도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 거야. 늘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해서 풀 거다. 그럼 이제 실전 문제로 가봅시다. 음. 455번으로 가보자. 169쪽에 455번. 자, 지금 얘도 수직선이야. 이것만 좀 잘 기억해줘. 수직선이면 수트처럼 그냥 하나만 갖고 풀면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위치 함수를 줬다. 근데 t는 2일 때 속도, 가속도. 그럼 우리 속도 함수랑 가속도 함수 빨리 찾아봅시다.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 미분하면 되잖아. 요거 미분하면 2p t에다가 lnt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t분의 q 이렇게 되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 또 미분하면 되잖아. 요것도 미분하면 되니까 2p 더하기 이거 t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미분할게. t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내려와서 마이너스 q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t는 2일 때의 속도 v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p 더하기 2분의 q. 아이고. 얘가 11이라고? 이렇게 a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p 마이너스 4분의 1q. 이게 2분의 13이다. 이거 연립하면 pq 구할 수 있겠지? 또 계산은 생략합시다. 뭐 빼면 4분의 3q가 2분의 9가 나오나? 그래서 계산하면 2번이 답이 나오겠대. 넘겨서 458번. 여기 속도가속도에서 사실 이제 문제 나올 만한 게 이 정도야. 458번. 요거 하나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거든. 자, 속력을 물어봐. 속력이 11에 t는 1에서. 자, 속력은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런 느낌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 거야. 어떤 물체 P가 움직이고 있으면 어떤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 그럼 요 길이가 X방향의 변화율 X'T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Y방향의 변화율 Y'T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빨리 생각을 해보면 외울 게 아니다라는 거지. 요 크기가 속력이 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건데,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의 X'의 제곱, 정확하게 쓸까? X'T의 제곱 더하기 Y'T의 제곱이다. 이것만 딱 그림만 기억하면 외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위치 함수가 x좌표, y좌표 따로 구해져 있으니까 속도 빨리 구해볼게. 속도는 x좌표 미분한 거.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4 t 이렇게 될 거고, 얘 미분하면 t분의 a 이렇게 되겠지. y좌표 성분은 요거 미분하면 8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t는 1일 때의 속력, t는 1일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의 제곱 더 x좌표 성분의 제곱, y좌표 성분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뭐가 되면 된다? 속력 10이 되면 된다. 그럼 얘가 6이 되면 되는 거지. 36이니까. 그래서 a가 10이 되면 되겠다. 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x좌표 속도의 x좌표 성분의 제곱 더하기 속도의 y좌표 성분의 제곱의 합이 속력이다. 이제 마지막인가? 마지막 드디어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뭘 구해달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었잖아.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겠지. 위치 성분을 x, y라고 두면 x2't가 x좌표 성분의 가속도가 될 거고, y2't가 y좌표 성분의 가속도가 될 거잖아.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고. x좌표, y좌표가 항상 이렇게 x좌표, y좌표, 그러면 요 대각선,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요 크기를 구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이 루트에 2번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가속도 2번 미분한 거의 제곱, 요걸로 구하겠다. 사실 기하 벡터를 배운 친구들은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위치 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 구해보면, 자, 얘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마이너스 사인 5t에 요거 미분한 게 곱해지니까 앞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곱해지겠다. 이렇게 곱해지겠네. 콤마.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5t에 요거 미분한 거 5가 곱해지니까 없어져서 1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속도가 되겠네. 그럼 가속도는, 자, 요것도 미분합시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요거 미분한 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콤마 요거 미분하면 바로 쓸게. 마이너스 5 사인 5t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의 제곱 더한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속력이 최대가 되는 시각이라고 물었거든. 속력이 최대가 되니까 속력을 또 구해야겠다.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속력 구할 수 있겠지. 속력은 굉장히 끔찍하게 만드는구만. 자,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야. 25 사인 제곱 5t. 25 더하기 윤 코사인 제곱 5t.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여기 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통일하자. 우리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루트에 24 사인 제곱 5t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지. 얘가 1이 되면 되지. 얘가 1이 되면 돼. 그럼 지금 t가 0하고 5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5t가 2분의 파이면 우선 사인이 1 되지. 그럼 t는 얼마일 때? 10분의 파이일 때 여기 안에 들어가네. t가 10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t가 10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t는 10분의 파이일 때 가속도의 크기. 여기다 10분의 파이 집어넣읍시다.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 0으로 사라지네. 여기다 10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루트에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25. 그래서 답은 5가 답이 되겠다. 정말 끔찍하구만. 그래서 나와봤자 이 정도거든. 사실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거 잘 기억하면 x좌표 성분, y좌표 성분 따로 논다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안 풀어준, 그러니까 내가 풀어준 문제들 중에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많이 어려운데 사실 너무 단기간에 압축해서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꼭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것들만 좀 위주로 강조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겨울방학 때 하면 또 할만할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서율이랑 연아랑 그때 빠져서 답안지 못 받아갔거든? 이거 답안지만 뒷부분 답안지만 한 개씩 나눠주고 또 겨울방학 때 열심히 잘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자.